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영풍 TV입니다. 작년이죠.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태가 아주 센세이셔널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한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와인바에서 심야 늦은 시간까지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. 이게 더 탐사라는 어떤 강진구 더 탐사 대표의 방송에서 방송이 됐죠. 그리고 이걸 민주당 김의겸 민주당이 국회에서 떠들어댑니다.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까지 술을 먹었다. 이렇게 폭로를 한다. 이 관련해서 그동안 확인을 해보니 사실은 거짓말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 지금 연합뉴스가 확보한 모양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연합뉴스 보도입니다.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들 이 누구냐? 강진구 더 탐사 대표 그리고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 이 의혹 제기자들이 이 첼리스트를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람이 강진구 더 탐사 대표입니다. 여기 보시면 사진을 잘 한번 보세요. 강자와 맞짱 뜨는 강진구 참 기자. 지금까지 이런 도적은 없었다. 주식, 명품, 땅 박사, 디올백 소개. 이 김건희 여사 지금 비꼬는 거죠. 강진구는 기자다. 강자와 맞짱 뜨는 참 기자 강진구.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같이 팬덤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와서 이런 시위를 해대는 이런 세력입니다. 그런데 이 강진구 기자가 그 제보자 첼리스트의 남자친구죠. 이 첼리스트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생활을 빌미로 인터뷰에 응하게 할 방안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. 검찰이 연합뉴스가 입수한 그 공소장에 따르면은 이 두 사람이 나눈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 그런 판단이 나왔다는 거예요. 즉, 이 강진구 씨가 2022년 10월 이 B 씨로부터 2022년 7월 그러니까 딱 대통령 취임하고 2달 됐을 때죠.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당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. 그리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새벽 3시까지 30여 명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바에서 술을 먹었다. 그래서 이를 더 탐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. 그런데 이 첼리스트 그 바에 있는 첼리스트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꾸며낸 이야기예요. 사실은. 왜? 귀가 시간이 늦으니까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. 그건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. 나중에. 그런데 이 사람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거부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압박하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압박을 했고 이 강진구는 이 폭로를 막아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기로 공모했다.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압박을 했다고 하네요. 이번 주까지 윤석열하고 술 먹은 거 말하라. 자백하지 않으면 막장 드라마로 마무리하겠다.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. 사실상 이건. 그리고 그럼에도 이 첼리스트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이 강진구는 그 첼리스트의 친구에게 입을 열 마음이 없으면 열게 강제해야 한다. 강제로 입 열게 만들어야 된다. 이 말이죠. 또 그 관련자가 상간남 소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최후 통첩을 한번 보내어서 압박을 하자. 상황이 직접 닥쳐야겠네. 이렇게 이런 검찰이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문자도 보내는데 야 소송 접수한다. 그리고 계속 개딸 흉내내고 트윗해라고 압박을 했고 강진구는 저도 설득하는 게 점점 힘이 들어요. 빨리 결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첼리스트의 남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허위로 인터뷰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또 강진구는
달래주는 척하면서 또 회유하고 이런 거죠.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받아주는 척하면서 가짜 허위 인터뷰를 끌어내는 방식이죠. 그래서 검찰은 이 같은 강 씨의 문자 메시지 역시 그 첼리스트를 협박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. 연합뉴스가 그 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했는데 뭐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. 뭐 이렇게 하는군요. 자기는 뭐 첼리스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가짜 뉴스가 나오죠. 사실은 이걸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떠들죠. 이거 가지고. 이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기획되고 유통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허위 인터뷰가 들어가고 악마의 편집을 한 방송 내용이 들어가죠. 그리고 이걸 뭐 특정 진영의 매체들이 떠들어대죠. 그럼 이걸 또 정치권이 받아서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떠듭니다. 면책특권을 악용해서. 그러면 이게 다시 기사가 되고 한 바퀴 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.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기획, 제작, 생산, 유통, 확산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. 그 과정에 강진구 같은 저런 자도 활약을 하게 되지만 김의겸이 같은 이런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도 역할을 하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? 그 첼리스트가 뭐라고 했느냐? 거짓말이라고 인정을 하죠. 거짓말이라고.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. 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가짜 뉴스입니다.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. 뭐 집에 도착하는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가짜 진술을 한 거죠.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도 이 관련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김의겸 전 의원, 더 탐사, 그리고 첼리스트 친구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어요.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카페, 건사랑, 보수단체, 새희망 결사단도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이 고발했어요. 참 이거 보면 가짜뉴스 만드는 거 참 쉽습니다. 허위 인터뷰 만드는 거 참 쉽습니다. 거의 협박하듯이 해서 허위 인터뷰를 따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. 자, 이 강진구 씨와 그 첼리스트의 남친이라는 사람의 이 행태를 보면 정말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초기 단계, 기획, 제작하는 단계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거의 이거는 뒷골목 깡패들 하는 짓 비스무리하다는 판단을, 지적과 비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걸 다시 국회에서 더 부풀려 가지고 발언해서 마치 이게 사실인 양 뉴스를 만들어내는 김의겸 국회의원의 행태 또 비판받아 마땅하죠. 이번 이 공소장에 드러난 이 강진구 더 탐사 대표의 어떤 그런 행태, 그리고 첼리스트의 남친의 행태,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행태,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.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.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.